네, 오늘 경기는 일단 3대6으로 롯데가 졌고 이번 주말 시리즈 기아에게 수입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2승 4패. 일단 두산과 시리즈는 그래도 잘했지만 기아와 시리즈에서 부상자들도 많이 나오고 음, 실책성 플레이들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왔었고 일단 오늘도 한원에게 좀 막힌 부분 좀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경기 후반부에 기아 불펜을 조금 상대해서 점수를 낸 건 다행이지만 결국 이열이, 윤영철, 반원이 기아 자완 선발들에게 다 좀 막혔다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아에게 6위 자리도 내주고 이제 7위가 되겠네요. 진짜 1위부터 7위까지 이제 곧 하나, 키움. 아, 참. 곧 삼성도 요즘 좀 올라오던데 오늘도 이겼고 진짜 이러다가 진짜 꼴찌까지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진짜 롯데 선수들 좀 더 노력 분명히 하고 있겠죠. 분명히 하긴 하겠지만 일단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드네요. 일단 우리가 11안타 3볼넷 14출루, 그리고 기아는 7안타 8볼넷 15출루. 기아가 9회 말 공격 안 하긴 했지만 우리도 찬스가 없진 않았죠. 개인 기록을 보면 윤동희가 1안타. 오늘 방송에서 박용태 해설도 말했지만 윤동희가 확실히 체력이 좀 떨어진 부분이 보입니다. 저는 오늘부터가 아니고 두산전부터 뭔가 윤동희가 조금 부진한 것도 있었고 뭔가 좀 힘이 조금 빠지는 게 보이지 않나 싶었어요. 그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안건수 왔고 그리고 다음 주 아마 고성민도 조금 빨리 돌아온다고 하면 또 돌아올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게 고승민까지 돌아오게 되면 안건수, 고승민, 그리고 김민석으로 외야를 꾸리면서 윤동이 휴식을 조금 주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동이 또 살려야겠죠. 체력 회복도 시키고. 자, 안건수는 오늘 조금 롯데 사정상 좀 빨리 올라온 감이 있긴 한데 일단 오늘 좀 좋은 결과는 내지 못했고요. 타구도 다 땅볼 타구였고, 그리고 정우는 오늘 롯데 야수 중 가장 잘했죠. 홈런도 하나 있었고 어제도 4만타, 오늘도 4만타, 홈런 하나에 2타점. 정말 잘해줬고 자, 정훈이 이제 일로 나오면 한동희는 이제 지명, 경기 후반 대타 그거밖에 이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전준우 오늘 이볼레 볼넷을 일단 멀티출루는 하긴 했는데 하지만 뭐 전준우에게만 다 몫을 지을 수도 없고 그렇죠. 나머지 타자들도 좀 분발해야겠죠. 노진혁이 오늘 무안타 무볼넷 출루 없었고 김민석 멀티히트. 두산전에서도 김민석이 꽤 잘했죠. 멀티히트도 여러 번 했었고. 그래서 지금 감이 좀 떨어져 보이는 윤동희를 조금 내려주고 대신 김민석을 1번 리드오프로 하는 게 어떨지. 예, 저는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윤동희와 김민석을 좀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김민수 오랜만에 1군 복귀해서 안타 안 썼죠. 그리고 손흥빈도 안타, 타점까지. 정복은도 오늘 안타 있었죠. 구드럼, 볼넷,
그리고 이학주, 박승우 오늘도 안타. 진짜 박승욱이 계속 잘해주고 있죠. 거의 연속 경기로 계속 안타 쳐주고 있고 계속 출루해주고 있고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도 2할 9푼 6리까지 타율을 끌어올리고 한동희 오늘 대타로 나와서 안타 잘해줬죠. 오늘 바깥쪽 공 결대로 잘 밀어쳐서 우중간 떨어뜨린 안타. 제발 이렇게 조금씩 잘해주면서 다시 좀 감을 좀 찾았으면 하네요. 결국에 한동희가 살아야 롯데도 살겠죠. 그리고 기아는 최원준 1안타 2볼넷 3출루, 그리고 김도영 1안타 1볼넷 타점 하나 있었고, 나성범 1안타 1볼넷 멀티출루, 최영우 1안타 2타점, 그리고 소크라테스 2안타 1볼넷 3출루에 2타점. 기아는 소크라테스가 제일 잘했네요. 그리고 김선빈 1안타. 참 타선 좋죠, 기아. 그리고 이우성은 1볼넷 하나 있었고 희생플라이 타점. 그리고 김태군 조용했고 박찬원 2볼넷. 참 기아 타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 LG만큼 좀 강해 보이는 타선인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원래대로라면 나균환이 나왔어야 할 경기였지만 나균환이 2주 3주 정도 걸리는 부상, 약간 햄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제발 그게 심각한, 일단 들리는 기사나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게 위험한 부상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정도 좀 좋은 케이스가 되면 한 10일 정도만 있다가 다시 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현희가 일단 나왔고요. 한현희는 어제 하루 쉬었고 그저께 한 29 정도 던지고 오늘 선발로 나왔는데 오늘 구속 잘 나왔죠. 148, 9 정도 나오고 그래도 갑작스럽게 선발 준비한 거 치고 정말 잘해줬죠. 4이닝 2피안타 1실점 4사구 2개. 4사구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1실점을 막아줬다는 것 자체가 4이닝 1실점이 잘해준 거죠. 그리고 삼진 3개 50개 던지고 투구수 가해도 잘 됐고 잘해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현희가 5월달에는 1점 초반대 던졌을 정도로 한번 반짝 포텐도 보여줬죠.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게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호투 해서 당분간 선발로 기용받을 텐데 다시 5월달 폼으로 좀 돌아와 준다면 롯데가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한현희를 불펜 쓰기엔 좀 아깝다고 보거든요. 한현희는 결국 선발로 기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차라리 이인복을 불펜으로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지금 폼으로는 구속도 그렇고 지금 이인복은 투심으로 145가 안 나오잖아요. 지난해 9승했을 때는 투심으로 145를 넘겼고 좋았을 때는 147, 8도 투심으로 던졌기 때문에 그런 성적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아직 부상 복귀 이후 145 이상을 던져본 적이 없었고 얼마 전에 던졌을 때 143을 던졌고 그게 지금 부상 복귀 이후 최고 스피드니까 아직은 덜 올라왔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확실히 올라오기 전까지는 145 던지기 전까지는 불펜으로 쓰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2인복 불펜 그리고 구속이 잘 나오는 한현희가 차라리 선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상수 최근 정말 잘해주고 있죠. 오늘도 무실점 1이닝 2사4구 했지만 결국 마무리 지었고 최근에 좋았던 구승민이 오늘 좀 들렸죠. 소크라테스에게 타점 맞았고 3피안타 2실점, 뭐 삼진도 없었고, 하지만 구속은 나쁘진 않았죠. 괜찮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 좀 아쉬웠고, 최희준이
할 말이 있는 게 최근 두산전도 그렇고 최근 몇 경기 피칭 좋았죠. 하지만 그때는 원래 제이준의 부여된 롤에 맞게 조금 점수차가 벌어진 경기에서 조금 승부가 기운 경기에서 기운 상황에서 나왔을 때 좀 마음 편하게 잘 던졌던 감이 있습니다. 그랬던 좋은 내용, 좋은 투구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약간 아까 3점 차였나 그랬을 거예요. 약간 그래도 중요한 상황에서 롤을 부여받았는데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워한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결과도 일단 안 좋았고 3실점을 했죠. 볼넷도 있었고 아직까지는 최희준에게 중요한 롤을 맡기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김진우, 김진우 아직 확실히 그 시즌 초반 때 그 폼이 안 나오죠. 진짜 시즌 초반 때는 실점 없이 거의 한 달 내내 잘 던졌던 김진욱이었고 제구도 좋았었는데 5월달부터 조금 많이 흐트러졌죠. 그리고 진승현, 진승현은 투구수가 15개 넘어가니까 구속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아무리 불펜이라지만 투구수 15개 정도에 그렇게 구속이 137 나올 정도로 확 줄어 버린다면 이건 조금 투구 스태미너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불펜이라지만 불펜이 보통 한 30개 정도는 던질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리고 파노니가 원래 오늘 롯데랑 경기하기 전에 2점대였죠. 오늘 경기 이후로 1.15가 되는데 확실히 잘 던지죠. 일단 파노니 두고 보면 제구가 확실히 좋다는 게 느껴지죠. 코너 제구가 정말 좋다고 느껴졌고 6과 3분의 2인 동안 5피안타 2사사구 일단 1이닝에 사사구도 괜찮은 거고 한 9이닝이면 사사구 3개 정도니까 뭐 보통인 거죠. 그리고 삼진도 4개 삼진도 많은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구가 좋은 유형이지 9-2형 투수는 아니죠. 그리고 보기 드물게 KBO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완 투수가 커터를 던지죠. 보통 자완이면 투심을 많이 던지는데 류현진도 그랬고 그런데 파노니는 자완이지만 커터를 던진다. 그리고 그 커터의 구사 비율이 포심보다 많을 정도로 제1구종이죠. 커터, 포심, 커브일 정도로 커터를 많이 던지고 그래서 좀 보기 드문 유형 보통 우투수는 오승환이라든지 몇몇 투수들이 커터를 종종 던졌죠. 손승락도 그랬고 그래서 우투수 커터는 조금 익숙한 감이 그래도 조금 볼 수 있었던 반면 KBO에서 좌타 커터는 진짜 보기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소함 때문에 조금 잘 던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바우니가 분명 구속이 빠르고 구위형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제구가 좋다지만 약간 그런 좌투 커터에 대한 생소함이 아직까지는 KBO 타자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지난 시즌부터 던졌으니까 아직 조금 더 돌다 보면 조금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그래 보이고, 임기영. 임기영은 오늘도 올라왔죠. 물론 뭐 작게 던지긴 했지만 또 올라왔고. 이러면 불펜에서 던지는 공도 있으니까 분명히 시즌 후반 되면 위험하긴 해요. 아무리 우리 팀은 아니지만 지금 거의 100이닝 페이스죠. 불펜이 60이닝이 보통 적당하다고 보고 한 70이닝부터 혹사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임기영은 불펜인데 100이닝 페이스니까 지금 벌써 55이닝 넘겼죠. 어제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빠른 공이 140도 안 나오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장현시가 오늘 구속은 147, 8 나왔는데 일단 결과는 안 좋았죠. 2실점을 했었고 3피안타 게다가 4사구까지, 그것도 이닝도 0.2이닝 동안. 그러니까 많이 오늘 좀 공격이 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최지민은 오늘 처음 나왔죠. 롯데 시리즈에 안 나왔는데 1이닝 동안 3피안타 또 1실점. 최지민도 아까 윤동희처럼 박용택 위원도 약간 그런 말 했었는데, 최지민과 윤동희에게 약간 체력이 떨어진 게 보인다 했었는데, 저도 그거 약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 그 최지민이 아니죠. 일단 그런 것 같고, 정희영은 오늘도 올라왔는데 초구 전준호가 조금 더 공을 받더라면 어땠을까 싶네요. 3점 차였고 일단 1루에 주자가 있었고 투아웃에 우리는 여기서 홈런이 나와도 역전이 안 돼, 동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볼넷을 골라내면서 조금 출루하고 장작을 더 쌓은 다음에 동점 주자가 나올 때 그때 한 방을 치는 게 어땠을지 싶네요. 그래서 그 초구 하이 높은 볼에 패스트볼 하이 높은 볼에 스윙 돌린 게 조금 아쉽다. 왜냐면 정혜영이 지금 3연투고 게다가 본래 어제 경기도 정혜영이 좀 불안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오늘도 공을 좀 더 골라냈더라면 우리가 볼넷을 출루할 수 있었고, 그러면 주자 2명에 이제 큰 거 한 방이면 동점이 되는 거니까 또 모르는 건데, 거기서 초구에 높은 하이볼 돌리는 게 조금 성급했죠. 그러니까 베테랑이 그런 판단을 좀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전주는. 이렇게 개인 기록을 받고 이제 상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처음 볼 장면은 2회 롯데가 먼저 찬스를 만들죠. 일단 노진혁은 오늘 계속 안 좋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조금 억울한 감이 있죠. 일단 시프트가 안 되었다면 그게 안타 코스였는데 이루수가 잔디 위에서 잡은 시프트였기 때문에 잡았던 그 타구였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타구였지만 조금 억울한 감이 있었고, 그리고 중견수 플라이 김민석 2사에서 김민수가 커터 상대로 커터를 쳐서 안타를 만듭니다. 오랜만에 복귀한 김민수가 잘해줬죠. 제가 한동희가 부진할 때 항상 생각했던 사람이 김민수였거든요. 그래서 김민수가 유독 기회를 못 받는 것 같아요. 2구에서는 항상 3할 이상 치고 오페이스 1, 그 0.9 정도 치는 선수인데, 항상 그 2군 성적에 비해서 좀 기회를 많이 못 받는 편이 있다. 그게 약간 저는 한동희가 계속 3루를 맡았던 게 약간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민수는 내야 전 포지션 가능하죠. 원래 유격수 출신이고 제름포고 유격수 거포 유망주였고, 그리고 2루, 3루, 1루 모두 다 커버 가능한, 그러니까 쓸모가 많죠. 이런 선수를 왜 그렇게 신윤우보다 오히려 기회를 안 주는지 저는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이학주보다 저는 더 효용이 있다고 보는데, 이학주보다 빠따는 더 있다고 보고, 수비에서 간혹 실수는 하긴 하지만 또 그렇게 또 못 쓸 수비는 아니거든요, 김민수라는 선수가. 그래서 어, 이학주를 그렇게 계속 기회를 주는 거, 그것도 좀 의아스럽고, 신윤우를 그렇게 기회 주는 거, 그것도 전 차라리 김민수에게 기회가 조금 더 많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나중에 안치홍을 물론 잡아야겠지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안치홍의 이루 수비가 아쉽죠. 그리고 안치홍도 결국엔 지명 1루 쪽으로 법연이 해야 될 거예요. 전준우처럼. 그렇다고 보면 안치홍을 잡든 안 잡든 김민수를 나중에는 롯데 이루수를 키워야겠죠. 그리고 유격수에는 한태양, 이루수 김민수, 1루 3루 나승엽, 한동희 이런 식으로, 외야 윤동희, 김민석, 황성빈 이렇게 그렇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겠죠. 보수 성성빈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면 결국 우리는 김민수를 키워야 됩니다. 17시즌 1차 지명이고 지금 이제 7번째 시즌인데 한동희가 6년차고 김민수가 7년차인데 이제 포텐 터져야죠.
김민수도. 그래서 저는 김민수에게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루수를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2사 1루 나왔었는데 우리가 보통 기대를 잘 안 했던 정보근이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144 포심, 판원이 포심을 쳐서 그것도 행운 안타가 아니라 제법 잘 친 타구였죠. 실력으로 친 타구였고 정말 오늘 할 일 다 한 것 같아요. 정보근은 포수가 1안타 치면 잘한 거죠. 그렇게 첫 득점권 찬스를 받았지만 일단 찬스는 못 살렸고, 그리고 2회 말, 자, 이 소크라테스 상황 설명드릴게요. 최영호 삼진 소크라테스 나가고 여기서 도루를 했었는데 방송사 첫 화면에는 저도 세이브인 줄 알았어요. 홈에서 바라본 장면, 거기서는 팔꿈치 부분에 테이크가 된 줄 알고, 그래서 약간 늦었구나, 세이브라고 봤는데 그 다음 드린 화면을 보면 외야 쪽에서 본 화면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팔꿈치에 먼저 태그가 된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끼고 있는 그 파란색 손 보호대 있잖아요. 그 손 보호 장갑, 거기에 먼저 글러브가 덜컥하고, 그리고 팔꿈치에 두 번 태그 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홈에서 보는 장면이 아닌 외야에서 보는 장면으로는 확실히 소크라테스가 태그가 먼저 된 게 보여요. 그리고 다시 어, 아웃 판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보여줬을 때는 홈을 보여줬죠. 그때 다시 보니까 홈으로 봤을 때도 어, 구별하기 힘들지만 먼저 걸리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야 쪽을 먼저 보고 나니까 이제 홈에서 보는 것도 손에 먼저 태가 됐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 판정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홈에서 보는 그림보다 외야에서 보는 그림을 보면 확실히 손보호대 파란색 장갑 쪽에 한번 터치가 되고 팔꿈치에 터치가 되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랬던 판정이었고, 그리고 4회 말, 자, 재원준 볼래, 이게 아쉽죠. 스웨트 볼래 무사히 출루를 시켜주고, 그리고 김도영, 김도영 잘 쳤죠. 약간 아슬아슬한 타구였지만 가까스로 라인에 물리면서 결국 2루타 인정받고 홈이 선취점을 내주죠. 이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5회 말, 자, 5회 말은 김상수로 바뀌었는데 아 김상수 이때 약간 심판과의 그 스트존 판정에 대한 약간 항의가 좀 있긴 있었죠. 김상수가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약간 한번 마운드에서 크게 좀 벗어난다든지 약간 그런 표정이 보였어요. 제스처도 그렇고. 자, 이거죠. 일단 이우성에게 초구 두째구, 이게 방송 화면으로는 스트존에서 거의 물리듯이 바깥쪽이 꽉 차게 들어갔었는데 이걸 둘 다 볼로 보죠. 이때부터 약간 긁혔어요. 김상수 신경이. 자, 이우성에게 두 개 초구 두째구 두 개 긁혔고, 그리고 자, 이거 박찬호 때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초군지 두째군지 모르겠는데 아 이건 아마 마지막 구일 것 같아요. 박찬호 때는 마지막 이거 슬라이더, 이걸 김태곤이 덮어치죠. 맞다 맞다. 이거 마지막 공 슬라이더, 이거 약간 떨어져 낮게 보였는데, 그리고 김태군도 덮밥을 쳐서 볼로 충분히 보이는데 그걸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줍니다. 아, 아, 이게 아닌 것 같다. 최원준인가? 아닌데. 뭐지? 잠시만. 이유성, 그리고 김태군, 박찬호 맞는데?
아, 일단, 일단 지금 잘 메모를 안 해둬서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이호성에게 두 개, 그리고 박찬호에게 하나, 그리고 최원주에게 하나, 총 4개 정도를 약간 애매한 판정을 받아서 약간 김상수가 많이 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어쨌든 김상수는 막아냈다. 그리고 그 다음 볼게 6회 초. 자, 6회 초에 제가 어제 손성빈하고 이정훈에게 아쉬웠던 그 기본을 지킨 주루로 안타가 나옵니다. 그게 안건수였죠. 어제 손성빈과 이정훈은 땅볼 치고 설렁설렁 뛰다가 상대 실책성 플레이가 있었고 그걸 보고 나서 그제서야 빨리 뛰고 결과는 가까스로 간발 차이로 아웃이 되었죠. 그래서 어제 제가 조금 많이 좀 화가 났던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음, 못하더라도 땅볼 치더라도 끝까지 전력 질주 하는 게 기본이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야 상대가 실책이 나왔을 때 출루가 되는 거죠. 그게 맞는데 그런 건 못했던 손성민과 이정훈이었는데 하지만 오늘 그걸 보여준 게 안건수였죠. 이 타석 위에서 땅볼 평범한 땅볼이었는데 박찬호가 실책을 하죠. 송구 실책을 했고 그게 약간 벗어났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열심히 뛰었던 안건수가 세이브 됩니다. 만약에 그때 윗땅치고 처음부터 열심히 안 뛰었다면 송구가 약간 1루에서 홈 쪽으로 약간 벗어나는 송구를 치더라도 주자가 크로스 타이밍이 아니니까 잡고 여유있게 태그를 했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열심히 뛰었던 안곤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송구가 약간 벗어난 상황에서 포구가 됐을 시점에는 크로스 타이밍이죠. 그래서 재원준이 여유있게 태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세이브 되었죠. 이런 게 진짜 지켜져야죠. 딱 뻗쳤을 때는 무조건 전력 질주 일루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안건수는 진짜 마인드가 된 선수다. 뭐 잘 치고 못 치고를 떠나서 땅 뻗치고도 이렇게 끝까지 전력 질주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마인드가 됐죠. 이런 건 정말 우리 나머지 롯데 베테랑이든 신인급 선수들이든 그리고 어제 약간 그런 안 좋은 모습 보였던 손성빈이나 이정우는 반드시 이런 안건수 플레이를 좀 보고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 아 그리고 안건수 이후 전준우였었나? 여기서 항의가 나오죠. 어 커터 이건가? 아 정훈 때였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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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자 이전 이닝에서 김상수 때 롯데가 스트존 판정을 약간 한 4개 5개 정도 조금 억울하게 받은 게 있었죠. 그걸 이제 알고 있었던 서튼이 여기서 정훈 타석 때 김태군이 약간 떡밥 치는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커터 이거였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두 번째 커터 여기서 약간 낮게 들어왔는데 그걸 김태군이 떡밥 쳤는데 이걸 스트줍니다. 그래서 서튼이 앞선 이닝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불리함 그걸 생각하고 지금도 하나 더 나왔기 때문에 빡쳐서 나와서 항의를 했죠 스트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뭐 대장까지 뭐 그런 건 없었고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항의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뭔가 또 좀 잘 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약간 그 이후에 기아가 약간 억울했던 반응도 한두 개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영향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항의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 심판이 조금 수전이 조금 양팀 모두 불만이 있어 보일만 했죠. 자, 그랬고 전준우 볼래 이렇게 또 롯데는 두 번째 득점 찬스 맞았지만 결국 또 찬스를 살리지 못했죠. 그렇게 반원이를 결국 공략을 하지 못했다. 반원이가 있을 때. 그리고 6회 말. 자, 나성범이 안타 치고 나갑니다. 구승민에게 149. 구도 괜찮죠? 괜찮은데 최근 잘 던졌던 구승민이 오늘은 조금 통타를 당했죠. 나성범에게 안타 그리고 재영호는 아웃 잡고 이거 좀 위험했죠. 포크 약간 밀렸는데
채용가 잘 쳤죠. 잘 쳤지만 그래도 운이 좋게 우익수 정면으로 잡았던 타구였고, 그리고 여기서 소크라테스에게 한 방 맞죠. 아, 이 포크는 못 던진 포크가 아니었죠. 몸쪽 낮은 포크 잘 떨어졌는데 그걸 친 소크라테스가 잘한 거죠. 이거는 이 앞선 최영우 포크는 못 던진 포크였고, 이 소크라테스 포크는 몸쪽 낮은 포크 잘 던졌지만 소크가 폼이 좋았다 오늘. 소크는 확실히 좀 위력적이긴 하네요. 다팀 팬으로 보면 진짜. 그렇게 또 점수를 뽑고 5점째. 그리고 김선배에게 또 맞고, 아 이효성에게까지. 이건 뭐 안타는 아니었지만, 이때 구승민이 어제 정훈이 손목 맞은 것처럼 그렇게 글러브 아래쪽에 손목을 맞죠. 다행히 던진 손이 아니어서 천만 다행이었죠. 우리가 지금 갑작스럽게 유강남 부상, 그리고 나균나 부상되면서 어제 안치홍 허리 담 증세로 한 3일 정도 봐야 되고, 그리고 정훈, 그리고 구드론까지. 최근 롯데는 지금 부상 이슈가 지금 갑자기 생겼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승민까지 또 그렇게 될 뻔했지만, 일단 다행스럽게 던진 손이 아니어서 천만 다행이었고, 그렇게 일단 넘어갑니다. 이렇게 또 추가 시점을 하면서 내가, 이때 3점, 이때 3대 0까지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7회 초. 자, 여기서 김민석이었죠. 김민석이 2루타. 모처럼 장타를 쳤죠, 롯데가. 진짜 타격감이 진짜 안 좋긴 한 것 같아요. 롯데 두산 시리즈에서는 그렇게 못 치진 않았는데, 기아전에서 이렇게 타격감이 안 좋게 되는 것도 조금 의아스럽네요. 자, 김민석이 첫 장타를 치고, 그리고 김민수가 진루타 3루, 1사 3루. 여기서 정보근에서 구드럼이 대타 몰래서 였죠. 1사 1, 3루. 여기서 최근 좋았던 박승욱이 삼진. 진짜. 그리고 임기영, 참 구속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아쉽죠. 우리가 임기영에게 뭐 오늘만 못한 것도 아니고 거의 임기영 커리어 내내 우리가 롯데가 좀 약한 감이 있습니다. 거의 뭐 KT의 고영표 수준으로. 이것도 참 롯데가 극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임기영에게 제대로 턴 적이 있었나 싶네요. 진짜 임기영도 거의 뭐 투피치죠. 포심과 체인지어 거의 고영표 비슷하게. 근데 우리가 거의 고영표급으로 못 치고 있죠, 임기영한테. 제 기억상 임기영에게 진짜 속 시원하게 한번 털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찬스를 맞았지만 또 점수를 못 냈고, 이거 우리가 찬스가 없진 않았는데 참 아쉽네요. 자, 그렇게 또 7회를 또 넘어가고, 이제 7회 말 최희준이죠. 아까 말했다시피 최근 조금 좀 널널한 상황에서 잘 던졌던 최희준이 오늘은 3점차 조금 중요한 상황을 맞았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했죠. 약간 부담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구석은 뭐 147, 140 후반으로 잘 나왔는데 결국 제구죠. 1사였고, 최원준에게 안타, 그리고 김정에게 볼래, 그리고 나선범에게 볼래. 제구죠. 확실히 이렇게 말로. 여기서 최영우에게 2타점 적시타 이러면서 5점째. 그리고 소크라테스에게 또 희생플레이 맞으면서 6점째. 일단 여기 최영우에게 맞은 2점, 이게 일단 경기가
좀 많이 기운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거의 뭐 세기 점수가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들고, 그렇게 6점을 주고 이제 8회 초 정훈이 홈런을 치죠. 안건수가 오늘 아까 그 내야 땅볼 전려질주 상대 실책에 의한 출루 말고는 오늘 타고 다 안 좋았죠. 안건수는 조금 더 그래도 올라오겠죠. 일단 2구에서 일단 3안타 쳤었고, 그리고 부상당하기 전에 좋았던 선수였고, 일단 조금 빨리 올라온 감이 없진 않지만 결국 1군에서 조금 더 감을 찾으면 또 감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4안타 쳤던 저분이 오늘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죠. 일단 경기 초반 정보근과 함께 안타를 치고 첫 득점권 찬스를 만들었던 정훈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안타가 홈런이 되었죠. 정확한 자세로 친 홈런 아니었죠. 약간 중심이 무너지면서 배트 스윗 스팟에 정확히 맞추면서 넘긴 홈런이었고,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한동희가 무조건 힘으로 풀스윙 돌릴 게 아니란 거죠. 한동희뿐만 아니라 나머지 뭐 롯데 자타 거포 약간 생각했던 김주현이라든지, 그리고 이정훈 같은 선수도 이런 거 보면 굳이 무조건 세게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약간 양은시나 이대호가 치듯이 스윗 스팟에 잘 맞추면 간결한 스윙으로도 충분히 나우 배트 반발력도 있고, 스윗 스팟에 맞추면 몸통 스윙 기본 회전만으로도 충분히 홈런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도 홈런 치는데 굳이 풀스윙해서 그렇게만 홈런이 된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동희도 조금 더 힘을 빼고 간결하게 쳤으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정훈의 볼넷, 그리고 김민석의 안타까지 2사 또 1, 2를 만들죠. 찬스를 만들고 손성빈의 적시타, 그렇게 2점째. 이게 롯데 마지막 점수죠. 그리고 2, 3루에서 구드럼이 여기서 만약에 하나 쳤더라면 또 모르는 건데, 그죠? 6대2에서 하나 쳤으면 6대4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점수가 되었을 텐데, 여기서 부드럼이 일단 봄터로 물러납니다. 그렇게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9회 초 이제 한동희가 대타로 나오죠. 박승우 타석에 투수는 최지민이었고, 한동희로 나와서 바깥쪽 체인지업을 당겨치지 않고 바깥쪽 그대로 결대로 잘 쳐서 우중간 가르는 안타 칩니다. 이렇게 치는 게 맞죠. 한동희가 안 좋았을 때는 바깥쪽 공도 조금 힘으로 치려고 해서 좀 당겨치는 감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유땅을 많이 쳤죠. 하지만 오늘 치듯이 바깥쪽은 그냥 바깥쪽 공 온 그 결대로 그대로 보인다 생각하고 약간 밀어치는 타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동희가 오늘 안타를 쳤고, 그리고 윤동희도 안타, 이렇게 무사 1, 2루 정말 좋은 찬스를 맞습니다. 그렇게 찬스를 맞았지만 안건수가 오늘 계속 땅볼 쳤죠. 여기서도 땅볼 쳤는데,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건 윤동희였어요. 윤동희가 유수 김선빈이 다가오면서 태그하기 좋게 뛰었던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지난번 두산전 맞지? 지난 두산전 때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김민석이 그때는 오히려 안 뛰어서 아쉬웠죠. 하지만 그때는 지금 김선민보다 이유찬이 조금 더 앞에서 잡았었고, 그리고 김민석이 처음부터 제대로 뛰었으면, 만약 그 상황은 이유찬의 포구 타이밍 때 크로스 타이밍이었고, 그리고 지나쳐서 이유찬이 포구는 앞에서 잡고 태그는 뒤로 해야 됐으니까 태그가 어려웠죠. 그래서 그때는 김민석은 제대로 뛰었으면 모두 세이브 되는 타구가 되었을 것이고, 반면 오늘은 김선빈이 조금 뒤에서 달려오고 있었고, 만약에 그때 전력 질주 했었더라면
뒤로 앞에서 포고 잡고 뒤로 돌아가는 타이밍이 아니라 앞에서 포고 잡고 앞으로 태그하는 타이밍이 되니까 지금은 전려질주를 하면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되죠. 그래서 포크를 앞에서 하고 앞으로 태그할 타이밍이면 차라리 안 뜨는 게 맞죠, 윤동이가. 그래서 병살이 안 되도록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는 게 병살이 안 되고 이루든 원아웃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야 계속 찬스가 더 살아 있었을 텐데 그게 아쉽죠. 그런 상대 수비 위치를 보고 주로 하는 그런 센스. 두산자 때는 김민석, 오늘은 윤동희. 그래서 일단 둘 다 신인급이어서 아직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게 보이긴 한데 일단 이번 경험을 토대로 두 선수 모두 약간 포고 타이밍을 보고 포고 위치를 보고 내가 어떻게 주를 해야 팀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거 조금 더 발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호는 여기서도 적시타를 치면서 4만타째 또 타점을 만들죠. 이렇게 3점째.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주자가 한 명 있고 3점차 2사였고 그러면 전주는 큰 걸 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동점 주자로 출루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리고 3연투 중인 정혜영, 그리고 어제 불안했던 정혜영, 그런 투수 상대로 볼넷을 좀 곤란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전주는 초구 높은 거 플라이 치고 죽습니다. 아쉽죠. 지금은 홈런을 바라는 상황이 아닌데 장사가 쌓아두고 일단 주자가 한 명이니까 동점 주자까지 일단 나가고 나서 큰 거를 봐도 바래야겠죠. 이런 디테일은 진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전주는 베테랑인데 더 아쉽죠. 엔젤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롯데가 기아 전에 수입을 당합니다. 진짜 많이 아쉽네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는 한동희 실책과 나머지 선수들의 실책도 또 있었고 그리고 기본을 망각한 플레이도 있었고 참 많이 꼬인 경기였죠. 앞선 두 경기는. 그쵸, 오늘도 좀 많이 아쉽죠. 그리고 앞선 두 경기는 우리가 자멸한 것도 있었고 상대 선발, 자완 선발 이효리와 윤영철을 공략 못한 것, 그 두 명 상대로 점수를 못 뽑아낸 것도 아쉬웠고 그리고 오늘 경기는 그 앞선 두 경기와 똑같은 점은 오늘도 자완 선발 상대 판원이 상대로 점수를 못 뽑았다. 그게 참 아쉽죠. 세 경기 모두 자완 선발 상대로 무득점. 아쉬웠고 반면 오늘은 그렇게 수비 실책은 없었죠. 하지만 결국 오늘은 우리 불펜이 또 버텨주지 못한 점, 그게 또 아쉽네요. 이렇게 두산전에 위닝을 했지만 기아전에 수입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아에게 6위를 내주고 7위가 됩니다. 경기 수는 이제 한 게임 차 6위와 이제는 또 밑에 하나, 키움, 삼성이 또 보이네요. 최근 하나도 분위기 나쁘지 않고 그리고 삼성도 또 분위기 나쁘지 않죠. 오히려 지금 분위기면 키움이 거의 꼴찌할 분위기죠. 얼마 전에 또 최원태를 내준 트레이드를 보면 확실히 이번 시즌 포기한 감도 보이죠. 이정우가 부상당하면서. 하지만 오늘 경기를 보면 진짜 우리도 참 많이 위기는 위긴 앰퍼샌드 것 같네요. 로키엔젤 앰퍼샌드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오늘 롯데 타자들 안타 많이 쳤는데 결정적인 점수 타점 안 나와서 좀 그렇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찬스가 없진 않았죠. 오늘 출루수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비슷했고 진짜 우리가 지금 거의 리그 최하 타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삼성, 키움이 거의 리그 최하 타격이었는데 뭐 우리도 거의 그 수준이죠. 지금 보면 삼성, 키움, 롯데
이 세 팀이 지금 리그 최하 타선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참 고승민도 빨리 돌아와줘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나마 다행인가 정원이 일단 돌아와서 정말 어제 오늘 4만타씩 정말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한동희를 우리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서튼이 한동희를 뺐죠, 드디어 선발에서. 그리고 정훈이 이제 1루를 보게 되면 한동희는 3루를 우리가 안 그래도 한동희 3루를 불안해서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구드럼이 3루를 보고 있죠, 요즘. 그런 거 보면 구드럼 3루 아니면 박순욱이나 노재영이 3루를 보더라도 한동희를 안 쓸 것 같다. 그리고 김민수를 올린 점. 그러면 더더욱 한동희를 안 쓰겠죠. 그러면 정훈 1루. 그렇게 보면 한동희는 오늘처럼 경기 후반 대타 요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지금 한동희에게 부여된 롤인 것 같네요. 그만큼 한동희가 스스로 수많은 기회를 날려먹었죠. 앞서서 먼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 날려먹은 거 한동희 본인이고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일단 오늘 기사로 봤을 때는 구드럼이 약간 햄스트링 그게 좀 있나 봐요. 얼마 전부터 구드럼이 외야에서 약간 수비를 하는데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기아전도 그렇고 두산전도 그렇고 그래서 왜 저러지? 빨리 공을 잡으러 뛰어야 할 텐데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기아전 때는 최영우 때 자이수였고 그때 자이수 방면 2루타였는데 그걸 설렁설렁 하는 거 보면서 왜 저러지 했는데 오늘 기사 보니까 구드럼이 최근 햄스트링이 조금 뭉치는 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력 질주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타격도 조금 약간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그때 최영우 타구 때 그렇게 전력 질주를 안 했구나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걸 약간 트레이닝 파트에서 조금 약간 풀어주고 물리치료로 그리고 한 몇 경기 조금 휴식도 취하면서 이렇게 오늘처럼 약간 대타로 좀 나오고 하다 보면 또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정상적인 몸 상태 돌아오면 또 제대로 타격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오늘 분석은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일단 이번 주 2승 4패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부상도 좀 많이 갑자기 터졌고 뭔가 지금 롯데 사정이 조금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일단 다음 주에 앰퍼샌드 로키엔젤 앰퍼샌드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요즘 롯데 뭔가 끼어있네요. 마가 낀 건지 제라도 지내야 하는 건지. 그렇죠. 갑자기 부상도 나오고 뭔가 실책승 플레이도 롯데가 지금 최소 실책 1위 팀인데 한동희가 그렇게 실책을 해야 되는 동안에도 롯데는 최소 실책 1위 팀인데도 최근 또 갑자기 실책도 많이 나오고 부상도 많이 나오고 뭔가 지금 많이 안 좋네요. 정말 진짜 뭐라도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참 안타깝네요. 자 일단 다음 주 고성민이가 또 빨리 올라와서 롯데 타선에서 좀 힘을 보태주면 좋겠습니다. 윤동이도 조금 휴식도 줄 겸. 자 일단 분석 방송은 이 정도로 할게요.